밤 11시를 넘긴 시각 강재인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작은 고시원 앞에 김도윤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비행기 티켓 2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재인은 문을 열자마자 도윤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도윤 씨, 이 시간에 왜? 도윤은 재인의 말을 막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결심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재인 씨,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재인은 도윤의 진지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티켓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캐나다 토론토행이에요. 내일 오후 2시 출발. 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재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걸 끝내고 새로 시작해요. 여기서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어요. 재인은 고개를 저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윤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우시는 걸 봐요. 도희를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까지 잃을까봐 두려워하세요. 재인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건 해결이 아니에요. 은호와 도희의 억울함을 풀어야 해요. 도윤이 재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재인은 피했습니다. 그럼 평생 이렇게 살 건가요? 숨어서 만나고 죄인처럼 사랑하고. 재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못 가요. 여기서 끝까지 싸워야 해요. 도윤의 표정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나 혼자라도 떠나겠어요. 여기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재인이 놀라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요? 당신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도윤은 벽에 기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인 씨를 보면서 살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닿을 수 없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재인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재인 씨, 처음부터 복수가 목적이었지만 언제부턴가 당신이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재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 없는 복수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요. 그 순간 고시원 복도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감정에 빠져 그 소리를 놓쳤습니다. 복도 끝에서 황기찬이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재인이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 씨, 저도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도윤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모든 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도윤이 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1년? 10년? 재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실망한 표정으로 티켓을 집어들었습니다. 알겠어요. 혼자 가죠. 도윤 씨,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도윤은 이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인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정말 함께 갈 수 없나요? 재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복도에서 기다리던 황기찬과 마주쳤습니다.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기찬의 눈빛이 음험하게 빛났습니다. 도윤은 기찬을 경계하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김 본부장, 이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기찬이 휴대폰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는 대화를 들었을 뿐이죠. 도윤의 얼굴이 사백해졌습니다. 설마 우리 대화를? 맞아요. 전부 다 녹음했어요. 기찬의 목소리에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이거 정윤이 여사가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도윤이 기찬의 목덜미를 잡으려 했지만 기찬은 재빨리 피했습니다. 폭력은 안 되죠. 저는 그냥 진실을 알릴 뿐이에요. 그 순간 재인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황기찬, 당신이 여기서 뭐해요? 기찬이 재인을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전처와 새 애인의 달콤한 미래를 구경하고 있었죠. 재인과 도윤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기찬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녹음 파일 내일 아침에 정윤이 여사께 전달해 드릴게요. 도윤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황기찬, 당신이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알려드릴 뿐이죠. 기찬이 유유히 사라지고 난 후 재인과 도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윤이는 치킨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기찬이 나타났습니다. 정윤이 여사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윤희는 기찬을 경계하며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기찬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도윤 씨가 어떤 여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들어보세요. 윤희가 의아해하며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녹음된 대화가 흘러나오자 윤희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사랑해요, 재인 씨. 윤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없는 복수는 의미가 없어요. 윤희가 이어폰을 뽑아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찬이 동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 그렇게 반대하시는데도 도윤 씨는 강재인과 사랑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도윤이가 그럴 리 없어요. 직접 들으셨잖아요. 심지어 해외로 도피까지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윤희가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내 딸을 죽인 여자의 딸이랑 우리 도윤이가. 기찬이 윤희를 부축했습니다. 여사님, 이건 막아야 해요. 도윤 씨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윤희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당장 그 여자를 찾아가겠어요. 기찬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사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 오후 재인이 임시 일자리를 구하러 나왔을 때였습니다. 정윤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강재인. 재인이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윤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여기를? 윤희가 재인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내 딸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 내 아들까지 빼앗으려 하냐? 재인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희가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다 들었어. 우리 도윤이랑 사랑한다며? 해외로 도망갈 계획까지 세웠다며? 재인의 얼굴이 사백해졌습니다. 아주머니, 그건 변명하지 마. 너 같은 년이 내 아들한테 손대는 걸 절대 용납 못해. 윤희가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재인에게 던졌습니다. 컵이 재인의 이마에 맞으며 깨졌습니다. 재인이 이마를 누르며 비틀거렸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내 아들까지 빼앗으려 하냐고. 이미 내 딸 하나 죽였으면 됐잖아. 재인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윤희가 도윤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도윤아,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니? 도윤이 재인의 상처를 확인하며 분노했습니다. 어머니, 재인 씨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저 여자랑 사귀는 거 맞냐? 해외로 도망갈 계획도 세웠다며? 도윤이 황기찬의 소행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대답해. 저 여자 좋아하냐? 도윤이 재인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재인이 고개를 저으며 눈짓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감정 없어요. 하지만 윤희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녹음 들었어. 윤희가 재인에게 다시 달려들려 하자 도윤이 막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너도 이제 나보다 저 여자가 중요하냐? 도윤이 어머니와 재인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 재인 씨는 잘못이 없어요. 다 제가 한 말이에요. 윤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내 딸 죽인 년의 딸이랑 어머니를 선택하든 재인 씨를 선택하든 누군가는 상처받게 돼요. 도윤의 목소리가 절망에 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희가 도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아, 엄마 말 좀 들어라. 제발. 재인이 피를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주머니, 도윤 씨는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그만해 주세요. 윤희가 재인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돼. 내 아들한테서 손 떼. 재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더 이상 도윤 씨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도윤이 재인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재인 씨,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재인은 이미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DH홀딩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호성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도윤이 책상 위에 사표를 올려놓았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호성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웬 사표야?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려고 해요. 정호성이 의자에 앉으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강재인 때문이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있으면 계속 갈등만 커질 것 같아요. 정호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아, 사랑이란 게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정호성이 사표를 찢어버렸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 왔니? 그 여자한테 가지?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윤희가 놀라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모든 걸 정리하고 어머니만 모시고 살겠어요. 윤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이니? 네,
다시는 강재인을 만나지 않겠어요. 윤희가 도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 도윤이가 정신을 차렸구나. 하지만 도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인이 치킨집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창문으로 보였습니다. 도윤과 제인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제인의 이마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일어서려 하자 윤희가 막았습니다. 앉아 있어. 저 여자는 쳐다보지도 마. 도윤이 창가에서 멀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인도 발걸음을 재촉하며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정말로 DH홀딩스에서 나왔습니다. 정우성이 마지막까지 만류했지만 도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도윤이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제인과 마주쳤습니다. 제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제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때문에 죄송해요. 도윤이 제인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욕심을 부린 거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인 씨, 행복하세요. 제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 씨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도윤이 마지막으로 제인을 바라본 후 돌아섰습니다. 제인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멀리서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강세리가 기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김도윤도 사라졌으니까 우리 길이 한결 수월해질 것 같아요. 기찬의 목소리에 차가운 웃음이 섞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강재인이 남아있잖아. 세리가 음험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혼자가 된 강재인은 우리 상대가 안 돼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인이 도윤과 헤어진 후 더욱 강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도윤 역시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해외 의료진 파견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인이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정우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프리카 오지로 가는 거야? 최소 2년은 못 돌아와. 제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인은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 편지를 태우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서라도 끝까지 해야겠어.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KBS 일일 드라마 여왕의 집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